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추석 마치고 첫 얼굴로 여러분 방송에서 뵙는 첫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방송은 거짓말 탐지기 방송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거짓말 논란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 마음을 아주 좀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짓말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두 정권이죠. 정권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 정권, 하나는 안 정권. 예, 두 정권이 그런 거짓말 논란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보여드릴 그런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정보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사이트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또 미디엄이라고요. 그 사이트 주소는 medium.com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정보를 얻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좋은 어떤 아이디어 또는 이러한 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사이트 중에서 이 거짓말과 관련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제 바로 제가 이제 숏폼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짧은 동영상 을 의미하는 이제 숏폼인데, 그 숏폼 형태로 제가 어제 동영상 하나를 올렸죠. 완벽한 거짓말 만들기 9단계 제목으로 제가 올렸는데, 바로 그 내용의 그 원문이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그 사이트입니다. Can you lie like a true champion? This 9 step. 영어로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 같이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9가지 단계,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완벽한 거짓말을 하기 위한 이제 9단계, 9가지 이제 그 클루라고 할까, 이제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간단히 이제 하나 언급을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knowing the situation, 그러니까 상황을 잘 파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 거짓말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위험이 적은, 그런 리스크가 적은 그런 거짓말을 선택하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또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할 것인가, 나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들을 또 잘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create a story,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만들어라, 창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아주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이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또 힌트가 지나치게 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금방 들통 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at a pinch of truth. 그러니까 그 거짓말 중에서도 100%다 그 이야기에서도, 줄거리에서도 다 100%가 거짓말이어서는 안 되고, 그 중간중간에 거짓말이 아닌 거, 그러니까 사실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descend storyline, 좀 멋있게 스토리 라인을, 줄거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아무래도 좀 믿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리고 시간과
그런 장소와 시간과 그런 순서들도 잘 이렇게 조합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시간 순서 이런 것들 잘 조합하지 못하면 금방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가 garnish it well, 그러니까 잘 포장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바디 랭귀지, 손짓 몸짓을 잘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상대방,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그럴듯하게 들리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6번째는 prepare your team.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동료, 팀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다른 사람도 같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 듣는 사람은 더 믿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번째, be creative. 그러니까 좀 창조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글에 보면 모든 사람 다 셜록 홈즈가 있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뭔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8번째가 이제 expect the unexpected 해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것을 또 예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 그런 질문, 의심을 할 때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뭔가 또 답변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aftermath.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오랫동안 그 거짓말을 잘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거짓말과 반대되는 또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글은 역설적으로 영원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정권 씨의 거짓말을, 그 다음에 또 이 문정권 하에서의 또 주요 인사였던 그런 거짓말, 다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 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정권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거짓말 논란의 요점은 이제 해양대학교 졸업 여부, 그 다음에 세월호 설계 여부, 그 다음에 손주 감독, 이것이 되겠죠. 주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금 점점 모든 게 다 이미 해양대학교 졸업은 본인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실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세월호 설계 때문에 감옥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누구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관련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이유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안정권 씨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안 좋은 일로, 금전적인 안 좋은 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도 집행유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징역은 아니죠, 그렇죠? 예, 징역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손주 감독도 보면 지금 점점 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걸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벽한 거짓말 9단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안정권 씨의 거짓말도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지나치게 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시간 순서 같은 것도 완벽하게 하지 못했죠. 제 기억으로는 안정권 씨가 뭐 방송이나 그런 데에서 뭐 선주 감독 관련해 세월호 설계 뭐 관련해서 징역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 정확한 어떤 시기 그를 얘기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드러날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문정권 하에서요,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논란 에서도 추미애 장관하고 그 아들이 그 공익 제보자이죠, 현모 씨.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당직 사병으로 근무했던 현모 씨가 거짓 제보했다. 심지어는 뭐 현역 국회의원은 단독 보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그 현동환 씨를 거짓 말쟁이로 만들었는데, 올해 그들이 거짓말쟁이였죠. 추미애 장관하고 그 아들이 뭐냐면 이 현모 씨는 25일 날, 그러니까 원래 23일이 휴가 복귀일인데 2017년 6월 23일 그때 들어오지 않고 복귀하지 않고 자기가 당직을 섰던 25일 날 보니까 복귀가 안 돼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빨리 복귀해라. 그래서 뭐 알았다 이렇게 전화 끊고 뭐 한두 시간 후에 뭐 상급부대 뭐 장교가 와서 뭐 휴가 처리됐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하고 그 아들 측은 25일 날 통화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추석 직전에 서울 동부지검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슬며시 아주 그냥 추석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하려고 추석 직전에 그냥 그 수사 결과 발표한 거기에서 이 현모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추미애 장관 아들 피의자 조사에서도 아들도 그거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25일 날 통화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짓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 장관 청문회 그리고 국회 기자 뭐 회견 거기서도 여러 그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거짓말이 영원할 수 있고 모두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일단 그 당시에 그 위기만 어떻게 모면 해보자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인지 참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더군다나 문정권하의 그런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추미애 장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더구나 법무부 장관,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장관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뻔뻔하게. 뭐 개인 간에 있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물론 뭐 조국 장관은 뭐 물러났지만 추미애 장관은 물러나지 않고, 심지어는 그 현모 씨, 자신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했던 현모 씨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사죄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거짓말이 판치고, 꼭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반칙의 일종이죠. 이러한 거짓말이 판치면
피해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른바 힘없고 백없는 일반 시민, 일반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국민 거짓말을 없애고 이 대국민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짓말이 판치고 반칙이 판치는 사회에서 피해보는 거는 이른바 이른바 민초지요. 민초. 이런 저 같은 일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개인 간의 거짓말, 그거는 뭐 개인 간의 문제니까 저거지만 대국민 거짓말, 설사 어떤 뭐 금전적 이득이 결부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니죠.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은 다 금전적으로든 또는 뭐 비금전적으로든 모든 이득과 다 결부된 것이죠. 조국 전 장관도 그 장관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장관 자리와도 결부돼서 거짓말한 것이고, 안정권 씨도 자기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유튜브 바닥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 또 슈퍼챗 받고 후원 받고,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을 해서 거짓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 생각 없이 거짓말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정권의 거짓말, 이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정권은, 안정권 씨도 그렇고 뭐 문정권 하에서의 그런 거짓말한 사람들도 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그 사회에서의,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고 자기 일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물론 과연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얼마나 정말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진정성 있게 그런 일을 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두 정권, 안정권, 문정권, 두 정권의 그런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이왕이면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로 또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